원격 수업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의 특징을 발표할 교사 오유진입니다. 흔히들 원격 수업의 단점으로 상호작용의 부재를 뽑습니다. 이전만큼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그 답답함, 선생님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도 그런 답답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답답함에 역으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건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대면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교사를 하면서 대면 상호작용만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도저히 원격 수업으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원격 수업이 꽤 효과적이다. 대면 수업을 대체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원격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원격 수업의 가시적 현상을 보는 것을 넘어 다양한 상호작용의 모습을 살펴보고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변화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6학년은 줌과 밴드라는 두 가지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수업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조례와 종례입니다. 저희는 매일 줌을 통해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도 없고 아무 말도 없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를 하고 질문을 하고 또 나가기 전에는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법 농담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의 동생이나 애완견과 함께 줌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희 6학년에서 줌으로 종례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초만 맞는 거 사진 찍어야 되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예쁘게 플레이팅 해보세요. 나연이는 유부초밥 만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 만든 친구 있어요? 연아 만들었어? 연아 유부초밥 만들었죠. 나눠 먹었어? 연아 3인칭이랑 나눠 먹진 않았고 1인분만 해서 저만 먹었어요. 이것도 부모님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지. 동생들 저 없어? 나눠 먹었어요. 누구? 수빈이? 수빈. 오케이, 네. 잘했어. 수빈이 2학년 동생이랑 나눠 먹어야지. 엄마 아빠는 일 가고 오빠는 안 먹는데 써요. 그래서 하나씩만 남겨두지. 2개 남겼어요. 너무 배불러서. 아이, 연아야. 배불러서 남긴 거. 네. 배불러서 남긴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이 생각하며 2개 남긴 거지? 써요. 그래. 선생님 알고 있어. 네. 많이 혼나왔지? 네. 인서야, 네. 헐리우드에서 유부초밥 재료 샀어? 아니요. 왜 헐리우드 안 팔아? 한국에서 샀어요. LA가 사왔어요. 연아야, 왜? 말해봐. 여기 모든 거가 합동이 잘 이루어졌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표시하지 마. 네. 잘했다고 하면 돼, 그래. 이거 틀렸어. 진짜. 지금 또 보니까 지윤이랑 정연이 안 왔지? 네, 아마도. 또 신정연은 또 접속하고 잘 안 들어가져요 라고 얘기할 거고, 지윤이는 맞다. 깜빡했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지? 전화 한번 해볼까? 또 아주 2시 반에 우리 지윤이한테 전화하는 게 하루 일과네. 하루 일과야. 어머니랑 잘하고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 네. 얘들아, 너희들도 오늘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매일 얘기하지만 힘든 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거나 심심하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해. 알겠지?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누가? 질문. 네, 언제까지 가져가요? 일요일 전까지.
월요일부터 하니까 오늘부터 일요일 전까지는 꼭 가져가요. 알겠죠? 네. 오케이. 바이바이. 다현아 얼른 들어가. 그 베란다 너무 처량해 보여. 우리 안녕. 네. 초반에는 무반응이었던 아이들이었는데 매일매일 거의 두 달 동안 이렇게 줌을 통해 종례를 하다 보니 아이들과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선생님들도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 정서적 교류가 일어나고 또 라포가 형성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면대면이 아닌데도 말이죠. 비록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긴 하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음으로 밴드 댓글에서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시간 수업이 아닌 대부분의 수업의 경우 아이들은 과제를 수행 후 결과물을 밴드에 올려야 합니다. 과제에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틀린 내용을 적은 친구에게만 피드백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패스 올 페일 형식으로 과제 제출 여부만 체크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밴드 댓글에서 어떤 피드백을 주냐에 따라 아이들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즉, 아이들도 교사의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자신들의 처신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모두에게 개별적 피드백을 주는 전략의 경우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각자의 생각이 담긴 과제에 일일이 피드백해주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이들 반응도 재밌습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선생님 오늘도 댓글 달아주시나요? 라고 개별적으로 묻기도 하고 또는 교사의 댓글에 이모티콘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개별적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아이들의 가치관 혹은 각자의 생각이 담긴 과제에 교사들이 격려하거나 칭찬을 해주기 위해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틀린 친구에게만 피드백 주는 전략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5개념이 생긴 과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학 익힘책을 풀고 아이들이 푼 것을 보고 교사가 틀린 것을 다시 짚어주기도 하고 또는 교사가 제공한 과학 질문에 답한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지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틀린 친구에게만 피드백을 줄 때 좋은 점은 이미 답을 바르게 수행한 아이들에게까지 모두 피드백을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교사가 한 친구의 고개념을 바로 잡아주면 다음 댓글을 다는 친구들부터는 올바르게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는 교사의 피드백을 보고 고쳐서 다시 올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밴드 댓글의 특성상 지속성이 높아 아이들은 언제나 교사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밴드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에 녹아있음을 저희는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제출 여부만을 체크하는 경우에는 예술 분야나 체육 분야에서 주로 이런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 것 혹은 춤춰서 올리는 것 등 아이들이 참여한 것만으로도 기특한 수업의 경우 과제 제출 여부만을 체크합니다. 단순히 했고 안 했고를 넘어서 때론 격려와 전체적인 감상평을 교사가 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이 댄스를 올린 영상에서 전부 창피하고 하기 싫다. 다음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이 반응하였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너네 하기 싫다고 하면서 표정은 다 웃으면서 하고 있네? 등의 답글을 전체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밴드 댓글을 통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 질서가 계속해서 재편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6학년이 느낀 건 모든 과제에 개별적으로 또 길게 피드백하는 방식이 항상 효과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저 수행한 것만으로 아주 기특한, 대견한 수업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실시간과 비실시간 상호작용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호작용인 줌의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은 가능하지만 교사의 말에 휘발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면 전환 기능을 사용하거나 채팅창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줌에서 아무래도 교사 설명 중심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소극적인 학습 태도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줌에서 소그룹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기능을 통해 아이들끼리 회의방이 만들어지고 마치 학교에서 모둠 활동하는 듯한 연출이 됩니다. 소그룹 회의를 통해 아이들끼리 소통과 배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일 조례와 종례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줌이 항상 100%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100%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실시간 상호작용도 하고 있는데요. 비실시간 상호작용에는 밴드 댓글이 있습니다. 밴드 댓글은 지속성이 강해 모든 아이들한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맞춤형인 아이들 각각의 능력과 어떤 성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제를 서로의 댓글을 보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의 어떤 답변도 보고 서로의 학습 내용을 공유 또는 교류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의 피드백과 이모티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밴드 댓글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밴드 채팅 혹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의 경우 실시간은 아니나 밴드 댓글보다는 보다 즉각적이고 아이들에게 1대1로 맞추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작용의 기록이 남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과 사적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카톡이나 전화로 활동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안내사항을 묻거나 서로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이 필요한 몇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총 24명 중에 반에서 15명 정도는 원격만으로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습 효과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다 6명 정도는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애정어린 협박을 하면 수업을 수행하고 과제를 올립니다. 하지만 일부 3, 4명의 학생들은 아무리 독촉을 해도 과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호락호락한 친구들이 아니죠. 밴드 활동지에 자세히 안내해 주어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명의 아이들은 교실로 불러서 직접 지도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교실로 소환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교실로 와서는 교사가 조금만 일러주면 곧잘 과제를 수행해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과의 만남,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부모님 모두 직장에 나가시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집에서 아이들은 핸드폰이나 TV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과제를 해내길 바란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욕심 아닐까요? 앞에서 살펴본 원격 수업에 따른 상호작용의 특징들은 단순히 원격 수업 상황에서 고민해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우리들의 교실 수업은 어떤 고착화된 상호작용의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는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행위 규칙을 강제해왔던 거 아닐까요?
단순히 요즘 아이들은 이라는 말로 세대 차이를 치부하던 문제가 사실은 기존 상호작용 질서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길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존재에 대해 질문합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조차 기존의 강의 콘텐츠와 자신의 콘텐츠를 비교하며 자신의 그 기존의 영상들이 더 교육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는 많이 그것에 기가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수업은 지식의 전달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일까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선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저희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을 바라보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니며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삶을 꾸려갈 것인가, 지식을 어떻게 창조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를 배우는 매우 사회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은 그 상호작용 질서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살아있는 실천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격 수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온라인 기반 수업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익숙해 왔던 상호작용 질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따뜻한 원자의 온라인 교육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6학년의 소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